이성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얘기부터 할까요? 예,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예, 기소가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상태를 보면은 작년 2021년 12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김문기 씨가 사망을 했을 때, 예. 김문기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네.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고 하위 직원에 불과해서 알지 네.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 후에 대장동 관련된 문제가 되면서 알게 됐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자체를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느냐, 네.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과 관련된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네. TV에서 인터뷰 대담하는 형태였고 그 과정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리가 돼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재판정에서 예, 이재명이는 난 진짜 몰랐다고 빡빡 우길 거고, 예, 이제 검찰 쪽에서는 알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여러 가지 이 증거나 정황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동규라든지 하는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유한기 씨 그리고 김문기 이제 두 사람이 사망한 예.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던 내용 자체는 314조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서 네. 무조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사기관 진술 자체는 이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고요. 예. 이제 유동규 씨의 이제 진술이 유지가 될 것이냐, 기존 진술의 번복, 그 가능성에 대해서 법정 증언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네. 또 중간에 다시 또 재번복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자신의 안전, 예, 그리고 감옥을 살더라도 어떻게 최소한으로 살 건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려면 이재명이랑 뭐 딜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예. 이제 유동규가 사실은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매수당해서 아하. 뇌물 공여를 받으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철저하게 이제 농락했다. 또 그런 형태로 이제 덤태기를 씌우려고 한다라는 형태로 아마 주장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재명 쪽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술 탄핵, 그래서 이제 진술 자체가 번복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끌고 가서 몸통 중에 한 명이 유동규고 사실은 이재명은 그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끌고 갈 근데 가능성이.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규가 그 뒤집어 쓰게 되면 네네. 그 뇌물액이 700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약속했던 금액이 700억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뭐 엄청 그 무거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유동규가 다 지가 뒤집어 쓰게 된다면. 네, 그 문제가 아마 이제 또 한 가지 또 고리가 될 텐데 예. 뇌물에 대한 그런 고리하고 또 검찰하고의 이제 구형 하고의 어떤 변수를 아마 공격 그렇죠. 포인트로 삼아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진술이 번복됐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을 유동규로서도 죽기 살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이재명이 봐주기 하다가 지가 뭐 20년, 30년 무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형을 받아버리면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남을 나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에 대한 것을 오히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런 점들을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재명에게 거짓말을 해갖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이재명 쪽에서.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럴 생각합니다. 경우에 판사가 최종적으로 네. 어느 쪽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는 뭘 갖고 판단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하고 김문기 팀장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아하. 그게 아마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우주가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전혀 공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공판 과정에서 진술 조서 형태로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법정 증언상에서 이제 유동규 증언을 음미할 때 이 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그 김문기 팀장의 유족이 네.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예.
대국민 선언도 했었던 바가 예, 있었기 그랬죠. 때문에 법정에 검찰청에서 뭐 추가 증인으로 이제 추가 신청을 해서 법정 증언이 바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사진 몇 장 같이 찍은 걸로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냐? 예. 이재명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자체를 이제 찍는 방식이나 내용, 네. 또 당시 여행을 갔을 때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모를 수 있는 관계인지 네, 알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 음흠. 그리고 사실은 알았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고민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진짜 대장동 전체를 설계했다라고까지 했던 분 입장에서 네. 김문기 팀장에 대해서 나 당신은 전혀 몰랐다. 음흠. 이렇게까지 말한다라는 것이 음.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또 또 대장동 사업 자체를 이재명 당시 그 현재 대표지만 당시 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성남시의 사업도 아닙니다. 예, 성남시에서 지방채를 수천억을 발행을 해갖고 네. 사실은 재선 또는 뭐 다시 이제 성남시 자체를 부활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네. 정도의 큰 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본부장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팀장의 어떤 존재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네. 한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예. 또 그와 관련해 갖고 사실은 초선 재선 과정에서 성남의 뜰이라는 것이 이제 특수목적법인 네. SPC로 설립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도 사실 구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내용들이고 네. 등장하는 인물들이 막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 선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예. 그거를 몰랐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황상으로 상당히 큰 의심의 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예,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네.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예. 예, 사실은 그 내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증거 자료들이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아는 분인지 몰랐던 분인지 아마 분명히 내가 알고 지냈을 것이다. 그렇지, 정도까지 내 밑에서 얘기해도 일하던 직원이니까.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했고 김문기 팀장을 모르지는 않는다. 음. 그러나 뭐 직접적으로 서로 보고받고 이런 관계는 아니고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되는 문제인데 아예 싹을 자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김문기 재직 때는 몰랐다. 시장 재직 때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다.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알겠습니다. 발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예, 내가 그 사람을 몰랐다 또는 알았다 예. 하는 거짓말. 예, 이게 그 실제로 거짓말로 밝혀지면 예. 그 어떤 그 양형이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이 네. 무죄 판결을 줬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네.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수원 고등법원이 3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에 가서 그게 이제 대선 그 토론 과정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가 여러 가지 주고받는 그런 긴급하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 것으로 이제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인터뷰였고요. 네. TV에 나와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질문에 대한 단일한 답변이었거든요. 구조가 사실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수원 고등법원에서 선고했던 그 300만 원이라고 했던 그 선고 형량 자체가 하나 이제 고려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건 자체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제 선거로 들어가는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고려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거짓말이 예. 그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다. 굉장히 큰 상황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문기를 알았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러면 김문기를 다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연관이 됐겠네.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 다 알고 있었겠네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시점이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 김문기 씨가 사망했을 때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당신은 몰랐다라고 거짓말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대목에서의 결정적인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형으로 따지자면 훨씬 무거운 예. 예,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훨씬 그래서 300만 유죄로 원 기준을 인정된다면? 놓는다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처벌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 향후 재판 절차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소 제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증거 인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출된 검찰에서 제출한 여러 증거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증거를 증거 능력 관련된 것들을 갖고 하면 여러 가지 시비를 걸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생각이 되고요. 또 공소 사실 구성과 관련돼서 이제 공소장 관련된 그 공소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부 인정 여부 절차도 상당히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국정감사 기간이고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제 출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일 연기 요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재판에 출석은 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재판에 아니면은 예,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예, 됩니까?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이가 출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궐석으로는 재판할 수가 없고요. 아. 예, 재판 자체에 대해서 궐석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다시 재기일 지정을 할 것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1회에 사유 없이 네. 불출석을 하게 됐을 때에는 재판부에서 보통은 다음번에는 이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네.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아하.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일 자체를 연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 조사처럼 그냥 무시해서 소환부릉하듯이. 예, 소환부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백현동 의혹이라든지 위례신도시 의혹이라든지 성남FC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의 예. 진짜 큰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네. 이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이가 뭐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데 네. 그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면 어.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공판 과정이고 이제 혐의 자체가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가 되고 또 참고인이나 또는 제3자적 지위에 있거나 또는 공모자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변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처럼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네. 또는 어떤 진술을 해서 그게 본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을 아끼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으로서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다. 네, 이거 변호사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의 조언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조력을? 여러 가지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제대로 안 주지 않나? 네. 변호사비는 이제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아직까지는. 아니, 30명한테 3억 갖고 다 돌려섰대는데 그 변호사비 통상 이런 사건에 그 정도 안 되나? 그 정도로는 사건 수임할 변호사가 없을 것 같은데. 3억 받고 그 정도 사건을 하려면 사실은 그거 한 30명이. 네,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무료 봉사를 하는 수준이 예. 일 때나 가능한 얘기인데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까? 현재 뭐 변호사 선임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선임에 대한 것도 아마 이제 뭐 신문 기사에 굉장히 대서특필될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선임계가 제출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아직 될 것 같고. 선임계 제출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성남 FC 얘기 좀 해보죠. 예. 그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경찰이 송치했어요, 검찰로. 네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산건설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대가성이 있다. 아. 라고 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건설이 이제 55억 상당의 이제 광고 후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서 후원금을 성남 FC로 지급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이제 그 후원금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한 3개월 정도 전에 네. 정자동 병원 부지에 대해서 상업 용지로 개발할 수 있게끔 용도 변경이. 예, 용도 변경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 기간상의 연결고리 또 너무 인허가 자체가 이 후원과 너무 밀접한 시점에 네. 이루어진 이런 대가성 있다라고 이제 봐서 성남 FC를 이제 제3자로 놓고요. 성남시장이면서 당시 이제 구단주였던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송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를 통해서 이재명이한테 뇌물을 줬다 이런 뜻이죠. 성남 FC에게 준 제3자 뇌물 것이 공여. 이제
이재명 현재 대표의 어떤를 위해서 보고 성남 FC 돈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허가 받는데 이재명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돈을 줘서 사실상은 이제 이재명이 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성남 FC로 후원금이 들어갔고 네네. 그 성남 FC가 받은 그 후원금 중에 일부라도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 또는 이재명이 직접 뭐 좀 돈을 만들어가서 가져가서 썼다고 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예,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그거는 직접 뇌물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성남 FC로 들어간 돈을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형태가 되는 또 거니까 횡령입니까? 예, 횡령 배임의 문제가 이제 별도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단주가 네. 구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목적으로 돈을 썼으니까. 네네. 그래도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형태인데 이제 그와 관련해 갖고는 뭐 160억 원 정도 되는 기업 후원금 상당히 큰 규모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기간 중에 사용됐던 용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고요. 또 광고와 관련해서 보통은 이 정도 규모의 광고 후원이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통은 소개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수수료가 싸지가 않거든요. 보통 20-30% 많이 받을 때 30-40%를 이제 그걸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네, 실제 뭐 그런 계약들을 많이 한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상당히 큰 금액들을 가져가는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이제 브로커리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 자체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남 FC가 뭔가 그렇게 계약을 하면 계좌로 그것이 처리가 돼야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돈 세탁이나 불법적인 뭘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현금으로 다 바꿔서 처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성남시에서 직접 그 시의 재정을 투입해 갖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과 관련돼서는 계좌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모든 회계 내용은 당연히 명백하게 보고가 돼서 확인 또는 결산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 광고 그 에이전트 그 한 30%를 그것도 당연히 계좌로 가는데 그들이 그걸 현금화해서 뭔가 뭐 다른 사람한테 또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 정치자금을 만들어갈 때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백토스도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뭐 배구 경기 하듯이 토스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전적인 이동 경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쌍방울은 이게 파도 뭘 자꾸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 분석이 저는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이미 이제 차입 형태로 기업이 매각이 돼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뭐 도피하고 있는 분들도 다 바지 사장 형태처럼 되고 뭐 그 중에 이제 뭐 조직 폭력이 개입이 됐다. 아니면 뭐 제3자가 그 기업의 어떤 허명을 이용해 갖고 뭐 이제 이익을 사기 행각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사용을 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 도구로서 쌍방울을 사용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도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아주 특이한 국회의원 출신 분까지 이제 개입이 돼서 이화영이? 개입이 돼 갖고 뭐 쌍방울 사회이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브릿지 연결고리가 됐다라고 하고 또 이제 이해찬 고문하고도 연결고리를 그쪽에서 다리를 놨다. 뭐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정황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사회이사로서 이제 연결고리가 되면서 특히 이제 이번에 법카 문제가 또 더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보면 사실은 법카 자체를 뭐 사용한 것이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무부 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특정 기업의 어떤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게끔 한다는 자체가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그게 가능한 건지. 이 사람이 사회이사를 겸직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법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도. 사회이사를 그만두고 평화부지사로 간 걸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봤는데. 당시에 그
그 사회이사 때 받았던 법카를 예. 그냥 사용을 계속 했던 거지 예.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마치 이 두 지위가 중복됐던 것 같은 이런 설명도 나오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런 예. 주장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저 겸직 금지예요. 네. 아니 그 평화부지사는 상근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 문제에 대한 주장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 어디서 누가 그런 주장을 합니까? 예, 그런 도대체? 이제 아니, 법카 자체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예,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주장들도 어허.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요? 예, 제가 하도 이제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어서 네,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그거 관련해 갖고는 뭐 법카를 사용하다가 중단한 시점 네. 이것도 뭐 대장동 사건이 막 불거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뇌물죄 문제로 바로 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화영이가 그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지낸. 네. 그리고 이재명이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네. 했다면 예. 이 법카를 사용했을 때 예, 예. 그 법카가 1억 넘게 그걸 사용을 했다는데 네.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가 확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경우에는 이재명이도 관련 연루가 돼버리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조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예. 아, 여기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질문들이 몇 분 있는데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동훈 장관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한동훈 장관이랑 친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네. 예. 친애하는 선배님이긴 한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님 차기 국회의원 꼭 출마하세요 그러시는데 예. 정치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예, 다들 우리 이승우 변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준석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가처분을 여러 건을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병합 심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병합해서 전부 뭐 일괄적으로 심리를 한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일단 심리기를 늦춰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다 그러대요. 요청을 했지만 사실 그거를 늦춰야 될 어떤 음.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네. 뭐 내일 오늘까지 변경이 안 됐으면 사실은 내일 진행된다라고 보는 게 그래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상태에서 이제 쟁점은 사실은 이제 비상 상황이냐, 예, 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인데요. 네. 뭐 기존에 판단 나왔던 내용 자체를 재판부가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네. 똑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요. 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수 있다.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은 비상 상황 판단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조금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네. 반박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첫째 이제 여기 28일로 늦췄다고. 그렇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기일 자체를 한번 좀 더 이제 연기를 해준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좀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거리된 경우에 네.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서 보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최종적으로 비상 상황이다라는 문제를 이제 검토할 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또 비상 상황 자체에 대해서 대표나 최고위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것하고는 근데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승인해 주는 것하고는 민주적 정당성 자체의 크기가 다르다. 다르죠. 예, 이런 네. 이제 비례적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음. 사실은 이제 거리 상태에서 최고위원이 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은 그 희석화 과정 자체가 전당대회를 한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이준석 씨가 생각했던 것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자체에 대해서 전혀 네, 잠깐만요. 저 기일은 3차 기일은 내일 그대로 하고 네네 4차 기일을 28일로 연기한다. 이렇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건 이제 사실관계 확인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가처분 자체를 심리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대표가 당원권을 6개월 동안 정지된다라는 그런 사실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그 판사 이름이 뭐죠? 황정수 데리고 와서 국민의힘에 데려다 놓고 싶어요. 이게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봐라. 네네 한 10분만 국민의힘에 가 있으면은 다시 가서 판결문을 다시 쓸 건데 비상 상황 맞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 최고위원들 자체가 사퇴를 하고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사실 도덕적 리더십하고 정당 당원과 국민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리딩을 통해 갖고 의사를 결집시키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당대표는 6개월 동안 사실상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당원권 정지 자체는 뭐 재심도 청구하지도 않고 네.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 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됐다는 게 비상 상황 아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만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바로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겠다라고 해서 비상 상황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좀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출입문이 정상적으로서는 정상적 출입문이 있고 비상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비상구나 정상 출입문 할 때는 사실 비상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리됐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디 헌법에 나오는 뭐 긴급 명령처럼 아주 뭐 국가 위기 상황 자체 요건을 다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이런 절차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비상 상황을 이제 내일도 심리할 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기존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 엄격성에 대한 해석 자체에 대해서 네. 상황 변화를 고려, 사정 변경이 더 생겼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가처분은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와 별도로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네네. 이준석을 그 추가 징계하는 문제. 예. 이거는 이와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제 출당시켜버리면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의 수사인데 예. 오늘 경찰 그 김광수입니까? 저 서울경찰청장? 예. 이름이 제가 확실치가 않네요. 그 이준석 수사에 대한 그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취지의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 수사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사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송치를 할 것인지 송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김광호 예, 초미의 관심 서울경찰청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성상납과 관련된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뭐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공소권 없음에 대한 판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이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송치 결정을 할 것인지 이 네.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판단 결과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서해 피격 그 학살 우리 이대준 씨 학살 사건, 네네. 그다음에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 있잖아요. 예. 이 사건 관련해서 뭐 박지원, 서훈, 김현철, 정의용, 박지원의 그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네네. 그리고 이들에게 뭐 이제 곧 소환이 이루어지겠죠. 예예. 그 어떤 혐의가 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안 관련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은 의사결정의 과정,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범죄 재구성이라는 측면으로 고려해서 당시 이제 강제 북송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서해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재구성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그림 자체가 전부 다 그려진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제 생각에는 박지원, 서훈, 김현철, 정의용 순차적으로 소환을 해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나 증거 자료를 대조해서 이제 반박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안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단순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 이제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네.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예, 그 문제까지 갈 것이냐. 적극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네네. 예,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깊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고요. 고 이대준 씨 경우에는 뭐
그 살인죄 혐의는 적용되기는 적용되기 어렵겠죠. 어렵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박지원이다, 서훈이다, 서욱이다, 김현철이다, 정의영이다. 이거 다 똘마니들 아닌가요? 수계는 문재인이죠. 이제 형사법적으로 이제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있습니다. 공모 공동 정범. 네, 예. 보통 이제 회장님들은 창가를 바라보고 서서 예. 계시고요. 말씀을 별로 하지 않고 어. 주로 뒤에 있는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회장님은 마지막에 이 정도만 하시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의사 주체라고 해서 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법리는 존재합니다.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의사결정 과정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 국가기록물 자체를 지금 예. 다시 검찰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와 같은 보고상의 흔적 또 보고 절차와 의사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그 플로우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집중적인 수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예. 문재인을 수사 타겟으로 놓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예. 그 문건을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압수수색까지 해갖고 뒤져봐야 될 그런 상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문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국정원이나 또는 네. 통일부나 이런 곳에 존재하는 문건 갖고도 사실 상당 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대통령 관련된 이제 그 기록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수사의 초점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맞추고 두고 있다는 뜻일 거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는 생각합니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창만 바라보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있는 회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이든 서훈이든 예. 서욱이든 예. 뭐 정의영이든 누구든 예. 하여튼 문재인이한테 이 어부 둘이 내려왔는데 예. 그냥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는 돌려보내겠습니다. 또는 돌려보낼까요? 예. 라고 보고했고 예. 문재인이가 뭐 했으면은 이제 그게 그 사건이 확정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만 확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 이대준 씨 사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 한 명이 죽었는데 예. 월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예. 월북인 것 같습니다. 했으면은 그게 사건이 성립되는. 월북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거는 만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월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으면 어.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월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렇습니다. 두 기관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